라흐마니노프와 교향곡 이번 사막장에 대한 사연. 러시아의 거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와 그의 기념비적인 걸작 교향곡 2번, 특히 그 중에서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름다운 사막장에 얽힌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틱한 영화와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흐마니노프가 겪었던 인생 최악의 암흑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897년 24세의 젊고 유망한 작가였던 라흐마니노프는 자신의 첫 번째 교향곡인 1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본인은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당시 지휘를 맡았던 글라주노프는 연습 부족이었던 데다 술에 취한 채 지휘봉을 잡았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연주가 엉망진창이었고, 평론가들의 반응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비평가였던 세자르 큐이는 이 곡이 지옥의 음악원생들에게 작곡되었다면 그들은 열광했을 것이다라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소심하고 예민했던 청년 라흐마니노프는 이 충격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이후 3년 동안 단 한 줄의 악보도 쓰지 못하는 창작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정신과 의사 니콜라이 달 박사였습니다. 그는 최면 요법을 통해 매일 라흐마니노프에게 당신은 다시 곡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곡은 아주 훌륭할 것이고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라는 암시를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치료는 효과가 있었고, 그렇게 탄생한 곡이 우리가 잘 아는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이 곡의 대성공으로 라흐마니노프는 재기에 성공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교향곡이라는 장르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었습니다. 1번의 실패가 트라우마로 박혀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1906년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의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을 피해 독일 드레스덴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교향곡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승부하기로 결심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곡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담은 진짜 교향곡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죠.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초고를 쓰고 찍기를 반복하며 무려 1년 넘게 이 곡에 매달렸습니다. 나는 내 교향곡에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자책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결국 1908년 1월 마침내 교향곡 2번이 완성되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신의 지휘로 초연됩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역대급 대성공이었습니다. 1번의 실패를 완전히 씻어내고 그는 러시아 최고의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우뚝 섰습니다. 이 곡은 60분이 넘는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 특유의 애절하고 서정적인 멜로디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사막장 아다지오는 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사막장이 시작되면 클라리넷이 아주 길고 느릿하게 마치 먼 곳을 회상하는 듯한 아련한 선율을 뽑아냅니다. 이 선율은 마치 끝이 없는 실타래처럼 이어지는데 듣고 있으면 러시아의 광활한 설원을 바라보는 듯한 고독함과 따스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손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유명한데 그 큰 손으로 건반을 누르며 만들었을 이 섬세한 선율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가장 연약한 감정을 건드립니다. 이 사막장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매력적인지는 현대 대중음악이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 팝스타 에릭 카멘은 이 사막장의 메인 테마를 그대로 가져와 네버 거너 폴 인 러브 어게인이라는 히트곡을 만들었습니다. 클래식 선율이 별다른 수정 없이 팝송의 후렴구가 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라흐마니노프의 멜로디 감각은
시대를 앞서간 멜로디 맛집이었던 셈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라흐마니노프가 이 곡을 쓸 때 사실은 매우 불안해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식 작곡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음악계는 쇤베르크나 스트라빈스키 같은 작곡가들이 아주 난해하고 현대적인 음악을 시도하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라흐마니노프는 나는 음악을 통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할 뿐이다라며 끝까지 낭만적인 선율을 고집했습니다. 그 고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사막장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사막장의 중간 부분에 이르면 현악기들이 격정적으로 울부짖으며 감정이 고조됩니다. 이는 마치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고 다시 일어선 라흐마니노프 자신의 외침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1번 교향곡의 실패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청년이 10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이토록 당당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복수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곡의 성공으로 그는 글린카 상을 2번째로 수상하며 명예를 완전히 회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거나 무언가의 실패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사막장을 가만히 감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곡에는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설 때 당신의 선율은 더 깊고 아름다워질 것이다라는 무언의 위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 이후로 다시는 교향곡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하여 고향 러시아를 그리워하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기도 했지만 교향곡 2번만큼은 그에게 가장 찬란했던 러시아 시절의 기억과 예술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15분 동안 이 곡의 배경과 사막장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며 음악에 몸을 맡겨보세요. 클라리넷의 첫 울림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러시아적 낭만에 열광하는지 온몸으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